Welcome to the world. Make them remember you. 스타의 인기가 식어가던 2012년 그 빈자리를 롤이 채웠고 첫 공식 대회도 생겼습니다. 총 상금 2억의 규모도 컸죠. 롤드컵 초대 우승팀인 푸나틱과 더블리프트의 CLG도 참가했으니까요. 우승 후보는 인비테이셔널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준 프로스트. 그런 프로스트 옆에는 형제팀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팀을 가리켜 프로스트 2군이라고 불렀으니 바로 블레이즈였습니다. 당시 블레이즈는 프로스트의 연습을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졌고 대회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었죠. 이런 팀이 결승에 오를 거라고 그 누가 예상했을까요? 블레이즈 본인들도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얼굴. 반면 프로스트는 여유로웠습니다. 로코도코 특유의 건들거림을 필두로 조금 긴장해야 할 것 같은 클템도 어째서인지 자신만만했죠. 자, 클템 킬 1.4킬, 상대는 2.4킬, 본인은 2.4데스, 상대는 1데스. 데이터상 완벽히 상대 정글러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 숫자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제가 이니시에이팅 능력은 앞서니까 KDA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스트의 여유는 1세트부터 사라졌습니다. 중앙쪽 또 쌈났죠? 또 쌈났죠? 두 번째 마지막 한 번 더, 두 번째 한 번 더 던지면 잡았어요. 캐르미나. 기세를 살린 블레이즈는 2세트와 3세트 모두 승리하며 롤챔스 역사상 첫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돌풍, 그 중심에는 미드라이너 앰비션이 있었죠. 허리는 역시 앰비션입니다. 오늘 라이저 잡혀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감격스럽고요. 저희 팀이 우승한 게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프로스트 팀이 저희를 되게 도와줬고 저희가 프로스트 팀한테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우승 때까지만 해도 겸손한 앰비션이었는데 MLG와 IEM에서 우승하며 콧대가 높아졌고 올스타전 국대 미드로 뽑히며 자부심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미사야 선수나 뭐 알렉스, 네. 프로겐, 쯔타이 이런 선수들이 되게 우리 한국 미드보다 훨씬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요. 진짜 상대도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겠습니다. 상대도 안 된다? 거만한 인터뷰. 하지만 앰비션은 정말로 우승해버렸죠. 이제 한 채미를 넘어 새 채미가 코앞이었는데 여기까지였습니다. 페이커. 그의 데뷔는 곧 앰비션의 몰락이었죠. 이 예전 그 수완삼인 고전파인데 이 선수와 오늘 앰비션과의 싸움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앰비션은 이 고등학생에게 미드 차이가 뭔지 가르쳐주려고 했으나 글로벌 골드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대로 먹었습니다. 역시 고등학생 무섭네요. 앰비션은 페이커 프로 경력 첫 1킬의 제물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패배했습니다. 2렘 차이나요. 안 됩니다. 솔로킬이죠. 이거는. 설상가상으로 뒤이어 등장한 다데, 류, 폰, 루키에게도 밀렸죠. 새채미에 가장 가까웠던 앰비션은 국내 미드도 이길 수 없었기에 진짜 새채미는 페이커가 되었습니다. 앰비션이 하락하자 팀도 하락했고 플레임, 캡틴 잭, 헬리오스, 러스트보이는 뿔뿔이 흩어졌죠. 혼자가 된 앰비션, 그런 앰비션에게 감독이 제안했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록 신인들에게 밀리고 있었지만 자신감은 여전했고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으며 무엇보다 미드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럼에도 앰비션은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하나. 블레이즈 유니폼을 벗고 프로스트의 유니폼을 입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은 기대감이나 자신감이 아닌 외로움과 소외감에 가까웠죠. 겉으로만 보면 더욱 강력해진 프로스트, 아니 CJ 엔투스. 하지만 팀워크는 최악이었습니다. 또 코르키 때렸다가 잔나 때렸다가 그러고 막 CC 연계도 그렇고 어그로 관리도 처음에 매드라이프 선수가 맞으면서 시작하면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프리시즌 3승 7패, 명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도 개개인의 실력은 여전했기에 플레이오프에는 간신히 진출했습니다. 상대는 최강의 반열에 오른 SKT였지만 CJ는 한참 우위인 팀을 상대로 앞서 나갔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4세트, 운명을 건 한타. 나리가 빨간 지금 나왔어. 나리 얼마 왔어요? 나로. 자, 에너지 보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에디가 다이렉스. 대박. 근데 룰루가 뒤에서 끊겼고요. 자, 하지만 나리가 SKT 위험해요. SKT 나리 죽었어요. 와, 이거 나리 죽었어요. 낼 수 있습니다. 클템의 말대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 끝나야 할 게임인데 마리는 끝내줄 생각이 없었죠.
마린이 뒤에서 최대한 보급을 끊고 있습니다. 마린을 끊고 있는데 50초. 예. 이거 중요하죠. 네. 플레이도. 자, 마린을 잡고 가겠다는 시간은 가고 이럴 때 있습니다. 시간 벌어지는데요. 네. 30초. 네. 승차도 있어요. 네. 아, 그리고 바람 먹습니까? 마린이 한 턴 번 것 같습니다. 저 마린이 한턴 시대를 했고요. 마린의 미드 상륙 작전에 덜미를 잡힌 CJ. 급한 마음에 바론이라도 빼앗으려 했지만 낚시인지 아닌지만 봤습니다. 진짜 넘어갑니다. 자유혼자. 바람 뒤먹었어요. 바람 뒤먹었어요. 글러가 아니거든요. 순간 이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수업하다 있습니다만 정화요. 78초 아웃. 시즌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남은 세트를 연달아 졌습니다. 앰비션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날 이후로 CJ는 더 이상 팀이 아니게 되었죠. 다들 한성격하는 타입. 동료의 피드객은 괜한 참견에 불과했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피하기 바빴기에 같은 방에 있어도 말 한마디 없었죠. 하루하루 짜증만 늘었고 그 짜증을 엉뚱한 데 풀기 일수. 결국 모두가 모두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블레이즈에서 뜨겁게 끓어올랐던 피가 프로스트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대로라면 룰에 대한 열정마저 사라질 것 같았기에 앰비션은 이적을 택했죠. 여러 해외팀에서 앰비션을 노렸지만 한국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려고 포지션을 변경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이커에게 갚아야 할 몫이 남아있었죠. 이 모든 것에서 도망치지 않기 위해 선택한 곳은 앰비션을 간절하게 원한 팀, 한때 왕조라고 칭송받던 구단, 지금은 폐허가 된 나라, 삼성이었습니다. 당시 과거의 잔해 위에 서 있던 사람은 롤 초짜 감독과 아마추어 티 가득한 신입들 뿐이었죠. 앰비션은 이 어린 팀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경기 때마다 죽고 얻어맞고 미니언에게 핵을 뺏기는 선수들. 그런데도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장난치고 밤새워 연습하는 선수들. 앰비션이 블레이즈에 처음 들어왔던 2012년과 닮아 있었죠. 피가 다시 끓어올랐고 삼성은 앰비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신입의 패기 위해 챔피언의 운영을 얹은 삼성. 처음으로 롤드컵 선발전에 진출했습니다. 상대는 이제껏 삼성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KT. 이전 플레이오프에서는 3대0으로 패배했고 같은 정글러인 스코우에게 농락당하기도 했죠. 이번에는 1대1로 균형을 맞추며 팽팽하게 가나 했지만 KT의 진군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지마 커튼콜. 들어가죠. 네, 아이고 룰러 잡혔고요. 앰비션은 고민에 빠졌고 큐베는 제인처럼 고개를 숙였죠. 이대로라면 다음 세트도 무난하게 질판. 삼성에게는 변수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스카너. 제대로 된 픽이에요. 아 이거 진짜 자들이 정말 스카너?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카너는 현재 좋은 정글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잘 써야 됩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픽. 앰비션의 어깨에 막중한 짐이 실렸는데 예상하고 있다는 듯. 저 땡겨. 상태에서 CC 연계. 예상 가능했던 그라가스 대신 스카너로 변수를 만들어낸 삼성. 풀세트 끝에 마지막 경기도 잡아내며 처음으로 롤드컵에 진출했습니다.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도 태연했던 앰비션이었지만 자신을 안아주는 동생을 보며 그들과 함께 울었죠. 삼성 예전 삼성 왕조가 흩어지고 나서 진짜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뭐 정말 쓴소리도 많이 들은 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못하냐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쥔 앰비션. 채 마르지도 않은 눈물이 흐를까 몇 번이고 숨을 골랐죠. 일단 너무 감격스럽고요. 지독하게 연습을 했어요. 그냥 그리고 저희는 저도 잃을 게 없다. 그냥 마음 맞는 선수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어쨌든 기회가 왔으니까 최대한 높은 데까지 올라가 봐야죠. 최대한 높은 곳, 바로 소환사의 컵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기 위해 앰비션은 죽음의 조를 지나 임팩트의 C9을 꺾고 류가 있는 H2K도 꺾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경기장. 먼저 온 SKT가 삼성을 불러들였죠. 앰비션 맞은편에는 페이커가 서 있었고 3년을 기다린 복수전이 펼쳐졌습니다. 1세트 앰비션이 적진 한가운데서 모든 어그로를 끌었는데 앞전면 페이커 앞전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빅토르가 전멸이 있는데도 죽으며 아쉽게 패배. 2세트는 앰비션이 궁도 쓰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연패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멘탈을 갉아먹습니다.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SKT와 달리 삼성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죠. 앰비션은 빼고요.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올라온 앰비션. 3세트 내내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앰비션의 말도 안 되는 스틸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어진 4세트에서는 큐베의 슈퍼 캐리가 나왔고요. 풀세트까지 끌고 온 삼성.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정말 다 왔는데 경기가 끝나고 앰비션이 물통만 만지작거릴 때 페이커는 세 번째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자의 단독 인터뷰가 이어졌죠. 오늘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너무 많이 응원은 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올 거니까. 페이커는 내년에도 올 거라는 여유로운 인터뷰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많은 게 변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약팀이 아니었고 새로운 정글이 들어왔으며 앰비션은 결혼을 했죠. 인벤에 올라온 글을 보고 버프걸 파이팅! 하며 쪽지를 보낸 용기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화목한 가정과는 달리 팀 내에서 앰비션의 입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첫 세트만 출전하고 하루와 교체되다가 아예 나가지도 못하는 날이 늘어났죠. 총 출전 횟수 30대 12. 누가 봐도 서브로 밀려난 모양새였습니다. 그래도 앰비션은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활약할 경기가 있을 거라 확신하고요. 이런 기다림 속에서 삼성은 스프링과 서머를 지났습니다. 교체로 출전한 앰비션이 팀을 여러 번 구해낸 덕분에 삼성은 다시 한번 롤드컵으로 향할 수 있었죠. 우승을 노리는 우지와 캡스의 G2를 상대했고 8강에서는 롱주를, 4강에서는 WE를 만나 모두 이겼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인 마지막 무대에 오르자 작년에 미국에서 만났던 팀이 이번엔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 차례 실패했던 복수전,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결승전. 이 경기에 앰비션이 출전했습니다. 어디에 둘러보아도 온통 붉은색, 경기장을 뒤덮은 불길이 페이커를 열창했고 그런 페이커가 있는 SKT의 승리를 점쳤죠. 심지어 앰비션 자기 자신조차. 그 순간 블레이즈의 첫 결승전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패배할 거라 생각하던 그때, 가진 건 아무것도 없던 그때, 오직 실력 하나만 믿고 있던 그때. Welcome to the world. 또 결승에 올 테니까 너무 응원하지 말라던 페이커. 자신의 말을 지켜 결승까지 올라왔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앰비션과 삼성의 동생들이었고 이번에는 텅 빈 물통이 아닌 트로피를 잡았습니다. 페이커가 처음으로 휘두른 창에 찔렸던 앰비션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휘두른 창으로 페이커를 눕혔죠. SKT의 심장에 창을 꼽았던 삼성은 젠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선수들이 바뀐 건 아니었죠. 솔랭 연습은 여전히 남들의 2배가 넘었고 앰비션도 동생들 못지않게 연습했으며 LCK에서 7번째로 1000킬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롤드컵 우승 2연패를 달성하려는 야망이 있었죠. 그는 앰비션이니까요. 하지만 젠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같은 여름에서 설이 않는 겨울로 지나는 가을. 젠지는 은퇴를 제안했습니다. 최대한 돌려서 최대한 정중하게 물어본 것이었지만 앰비션에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고 공기 대신 자책만 들이마신 밤. 감정의 한계치를 넘었고 살면서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코치 제안은 있지만 선수로 받아주겠다는 팀은 없는 지금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죠. 그 말인즉 앰비션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선수로 뛰어주길 바라는 팀도 신인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팀도 없었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찾아주는 아내가 앰비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